어떤 노년층 어르신들은 여유롭게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며 활력과 만족감을 풍기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후회와 고민으로 가득 찬 삶을 보내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충만한 삶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미완의 회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쉽게 저지르게 되는 9가지 주요 실수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방치될 경우 어떻게 조용히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실제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말년이 후회보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예로 들어볼 사람은 70대 중반의 조지입니다. 그의 삶은 경계하는 동시에 각성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조지는 건강을 거의 고려 대상 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피자 한 조각 더 먹는 일, 운동을 건너뛰는 일, 그 모든 것이 당시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나중에 다 소화시킬 거야 라거나 아직 충분히 회복할 나이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주의함은 언제든 뒤늦게 찾아옵니다. 어느덧 80세를 넘기고 난 후 당뇨병이라는 질환이 그의 몸을 서서히 앗아갔습니다. 에너지는 바닥났고 움직임마저 제한되었으며 자신이 익숙하던 몸조차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조지는 과거로 돌아가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오늘 하루를 개운하게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재정 계획을 미룬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한다면 노후는 더 이상 두려운 미래가 아닌 평온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매기는 어느새 홀로 떠도는 존재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따뜻한 웃음과 진한 교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매기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남편의 부재만이 아니라 그가 남긴 공간을 함께 채워주던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행 계획, 함께 나누던 식탁, 의미 있는 대화들 모두 기억 속의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었고 행복의 조각들을 하나씩 가져가 버린 것이죠. 매기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 감정적 불안정을 유발할 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적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해보세요. 점심 약속을 잡아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스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후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종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며 연금에 성실히 납입했던 스탠리는 은퇴 후에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본적인 저축 외에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고 연금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72세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쏟아지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스탠리는 자신의 저축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안정된 노후는 어느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로 변했습니다. 지금의 스탠리는 만약 조금 더 일찍부터 계획했더라면 추가, 저축이나 투자,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를 위한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0대나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한다면 이미 취약한 상태입니다. 계획을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삶의 예기치 못한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탠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을요.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분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행운의 문제도 타고난 조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건강을 우선시하느냐, 인간관계를 아끼고 돌보느냐, 재정을 철저히 준비하느냐, 이러한 결정들이 결국 여러분의 말년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기쁨 넘치는 삶의 무대를 만들고 있는가요? 아니면 미래를 그냥 운에 맡겨두고 있는가요? 답은 바로 지금, 오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왜 어떤 노인은 활력과 기쁨으로 가득한 반면 다른 이들은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걸까? 우리가 꿈꾸는 황금 연령대, 골든 에이지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 걸까? 우리는 가끔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어르신들을 보며 감탄하곤 한다.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기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여전히 간직한 분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이면도 존재한다. 건강 문제, 경제적 곤란, 인간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지쳐있는 사람들도 많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예방해야 할 9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다. 이를 방치하면 노후가 기쁨이 아닌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나 통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길을 걸었던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겪은 승리와 후회, 그리고 늦게 깨달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 한다. 만약 당신의 황금 연령대를 행복하고 건강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자. 실수 하나, 초기 건강관리 소홀. 먼저 소개할 사람은 조지. 현재 70대 중반의 그는 건강을 무시했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이다. 젊은 시절 조지는 자신의 몸을 무한히 튼튼하다고 믿었다. 피자 한 조각 더 먹는 것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다 빼면 되지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했다. 운동은커녕 정기 검진조차 미루었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80세를 넘기자 상황은 일변했다. 당뇨병과 여러 합병증이 몰려왔고 이제는 걷기도 어렵고 단순한 일상활동조차 힘겨운 상태가 되었다. 조지는 지금 돌이켜보며 가장 먼저 후회하는 것이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을 때 회복은 쉽지 않다.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습관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모여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된다. 건강은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실수 두 번째, 사회적 연결 간절. 이번 주인공은 매기. 70대 후반의 그녀는 남편을 잃은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처음엔 슬픔을 혼자 감내하려고 했고 그 방법으로 스스로를 세상과 간절시키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커피 약속을 피하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선택이 결국 그녀를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등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한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며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다. 매기는 결국 몇 년이 지난 후야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다시 사람들과 10년이 지나자 현실이 드러났다. 점점 늘어나는 의료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의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이제는 생활비 마련에 허덕이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자유로운 노후 대신 매일 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현실은 냉혹하다. 퇴직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재정계획은 단순히 오늘날의 예산 관리를 넘어서는 문제다. 그것은 내일의 평온을 위한 준비이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안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40대 중반까지는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한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비상금을 마련하며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탠리처럼 60대, 70대가 되어서야 이를 깨닫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돈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지 기대하는. 10년이 지나자 현실이 드러났다. 점점 늘어나는 의료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의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이제는 생활비 마련에 허덕이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자유로운 노후 대신 매일 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현실은 냉혹하다. 퇴직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재정계획은 단순히 오늘날의 예산 관리를 넘어서는 문제다. 그것은 내일의 평온을 위한 준비이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안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40대 중반까지는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한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비상금을 마련하며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탠리처럼 60대, 70대가 되어서야 이를 깨닫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돈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지 기대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요약,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거대한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실수, 초기 건강관리 소홀, 사회적 관계 단절, 재정계획 부재, 모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다. 조지, 매기, 스탠리 같은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예방이 회개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내가 되는 법. 그렇다면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의 삶이 앞으로의 삶을 위한 좋은 기반을 만들고 있는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산책을 해보자.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은퇴 계획 확인하고 재정 상태를 점검해보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감자칩보다 시금치를 선택하기. 건강검진 일정을 마치 스파 예약처럼 중요하게 여기기. 혈관은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놀거나 드디어 배우고 싶었던 살사 댄스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줄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물론 휠체어 없이도요. 실수. 소속감을 포기하다. 나 홀로 세상에 갇히다. 매기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울림을 줍니다. 남편을 잃은 이후 그녀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커피 약속도 독서 모임도 없이 넷플릭스와 배달 음식만이 남았죠. 75세가 된 그녀의 세계는 거실 크기만큼이나 작아졌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 상실과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생명 위협이었습니다. 해결책, 인간관계는 부가적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구명줄입니다. 다시 연결되기, 산책 모임에 전화해보세요. 감자칩보다 시금치를 선택하기.
건강검진 일정을 마치 스파 예약처럼 중요하게 여기기. 결과는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놀거나 드디어 배우고 싶었던 살사 댄스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줄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물론 휠체어 없이도요. 실수 안투, 소속감을 포기하다. 나 홀로 세상에 갇히다. 매기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울림을 줍니다. 남편을 잃은 이후 그녀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커피 약속도 독서 모임도 없이 넷플릭스와 배달음식만이 남았죠. 75세가 된 그녀의 세계는 거실 크기만큼이나 작아졌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 상실과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생명 위협이었습니다. 해결책, 인간관계는 부가적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구명줄입니다. 다시 연결되기, 산책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여동생에게 전화.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수익 혹은 은퇴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고려해보세요. 현실적인 점검.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단일 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익원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지금 행동하라. 이 모든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조지, 매기, 스텔리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 인간관계, 재정계획. 이 세 가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기둥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당신이 먼저 변화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당신의 최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더 행복한 삶을 위한 3가지 치명적인 실수. 지금이라도 피해야 할 이유. 당신이 상상하는 노후는 자유롭고 즐겁고 풍요로운 시기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그 소중한 시간을 고민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실수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 한마디입니다. 노후는 자연스럽게 황금 같은 시기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비로소 황금처럼 빛나는 것이다. 오늘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범하는 가장 흔한 3가지 실수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건강을 마치 임대차처럼 여기다. 72세인 조지 씨는 수십 년간 자신의 몸을 마치 대여한 것처럼 다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는 구호만 반복하며 건강검진을 미루고 매일의 식단보다는 맛있는 음식에 집중했죠. 그러나 이제는 당뇨병과 통증, 제한된 움직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감자튀김 대신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사용하다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함께할 유일한 공간이며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깨달음. 건강은 언젠가가 아닌 지금 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산책 한 번, 건강한 식사 한 끼, 정기검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활력이라는 이름의 은행에 저축되는 것입니다. 80-20 규칙. 80%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나머지 20%는 즐기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 균형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기쁨을 줍니다. 예방이 최선이다.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정기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고 시스템입니다. 조지의 새로운 신조.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키즈하고 있어요. 건강을 등한시하면 노후는 고통과 제약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소중히 여기며 관리하세요.
건강은 돌이키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실수한 2. 인간관계를 차단하다. 78세의 매기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갇혔습니다. 슬픔이 나를 은둔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주변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외로움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메시지가 사라지고 초대장이 멈추며 긴 오후를 홀로 보내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외로움의 함정, 고립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심장에도, 면역체계에도,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연결은 생명줄이다. 커피 모임, 봉사활동, 가족과의 영상통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관계를 지켜라,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의 발길을 돌려보세요. 매기는 최근 스카이프와 책 모임에 다시 참여하며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과제, 이번 주 안에 적어도 한 번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활동을 해보세요.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매기의 깨달음. 슬픔은 무겁지만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손을 내밀고 관계를 이어가세요. 사랑이 당신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실시 3. 재정적으로 러시아 룰렛을 하다. 75세인 스탠리 씨는 자신이 받는 연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 앞에서 그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노후는 경제적 불안감과 걱정으로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하며 결국 뒤늦게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에 기대는 식의 준비는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재정 마인드 변화,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라.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리 하나로 서 있는 의자처럼 불안정합니다.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질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각화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배당주, 부동산, 파트타임 일거리 등을 통해 소득원을 다양화하세요. 작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라. 의료비, 시장 변동, 물가 상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하고 예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지금 시작하라.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시작하는 것이 내일보다 낫습니다. 작은 투자라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스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믿었지만 없는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미래는 지금 결정됩니다. 조지, 매기, 스탠리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건강을 돌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재정을 탄탄히 준비하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이며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서론, 노후의 갈림길. 노인들 중에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지쳐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삶의 질이 극명하게 나뉘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상당수는 이미 중장년 시절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꼭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집중 조명합니다. 각각의 실수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를 기반으로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와 교훈을 함께 전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실수 1. 건강을 언젠가 해결할 문제로 여기기. 조지 씨, 지 70세, 수십 년간 샐러드보다 피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아했고 피곤함이나 통증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살겠어? 하지만 40세가 되자 당뇨병으로 인해 걸음마저 힘들어졌고 결국 휠체어에 의지한 채 병원 침대 위에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깨달음. 건강은 은퇴 자금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건강은 저축계좌가 아닙니다. 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은 매일 조금씩 쌓이는 자산이며 방치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기초 체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질환의 약 80%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즉, 대부분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가공식품 대신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꾸준한 움직임, 하루 20분이라도 걷는 습관은 수명을 늘리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과, 안과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지 씨는 말합니다. 나는 순간의 달콤함을 선택했다가 평생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아. 지금 행동하라. 실수 2. 외로움에 몸을 맡기기. 매기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이후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처음엔 슬픔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주변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다시 옛 친구들과의 여행이나 가족 모임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인간관계는 생명줄이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및 치매 위험을 최대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며 관계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일상 스케줄,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노후 재정 현실을 직시하라. 평균적으로 한국인의 노후 생활비는 월 4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공적연금만으론 그 절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장기 요양비용, 의료비, 주거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각화된 수익원 확보, 연금 외에도 개인연금보험, 적립식 펀드,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기상금 설정,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최소 6개월분 이상의 비상자금을 항상 확보해두세요. 전문가의 도움받기,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텔리 씨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는 미래를 너무 낙관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 조금 더 일찍 계획을 세웠더라면. 결론, 지금이 가장 젊은 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노후 재정 현실을 직시하라. 평균적으로 한국인의 노후 생활비는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공적연금만으로는 그 절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장기 요양 비용, 의료비, 주거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각화된 수익원 확보, 연금 외에도 개인연금보험, 적립식 펀드,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비상금 설정,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최소 6개월분 이상의 기상자금을 항상 확보해두세요. 전문가의 도움받기,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탠리 씨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는 미래를 너무 낙관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 조금 더 일찍 계획을 세웠더라면. 결론, 지금이 가장 젊은 날.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재정 계획을 미룬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한다면 노후는 더 이상 두려운 미래가 아닌 평온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쇠퇴가 아니라 성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 v equals S0XRVN.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믿어보세요. 미래의 당신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선택한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재정적인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쥐고 움직였다는 사실에 큰 위안과 안정을 얻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헬렌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인 그녀는 한때 풀리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미움을 끝내 풀지 못한 채 삶을 살아왔습니다. 30년 전, 헬렌은 아들과의 치열한 의견 대립 끝에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죠. 처음에는 격렬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수십 년간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헬렌은 자신의 분노를 놓지 못했고 아들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도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오랜 동안 지닌 원망의 대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떠오를 때마다 따뜻한 추억이 아닌 미움의 감정만이 앞서고 그녀는 사랑의 순간이 아닌 후회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헬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잘못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일이며 고통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원한은 과거의 우리를 얽매여 현재의 평화를 앗아가고 기쁨마저 무색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든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짐을 내려놓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문을 열고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해결된 문제들이 당신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속의 장애물을 풀어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렇게 찾아오는 평화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이번엔 클리포드라는 은퇴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0대 후반의 나이로 대부분의 시간을 예정이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늘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전에는 삶이 더 단순했고 직업은 의미 있었으며 세상도 지금보다 훨씬 합리적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추억을 소중히 여기든 그것들은 점차 현재와의 연결을 끊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클리포드는 요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부터 의사소통 방식까지 모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그를 고립시키고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끼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를 개척하고 기술을 배우며 오늘날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을 때 클리포드는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너무 깊이 과거를 그리워하다 보니 현재가 선사하는 아름다움, 손주들의 웃음소리, 발견의 설렘, 그리고 주위에서 펼쳐지는 생동감 넘치는 삶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걸 막습니다. 견아는 필연적이며 좋은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삶이 정체되고 맙니다. 과거가 그리울수록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신선한 경험에 도전해보는 일. 이런 노력들이 노후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만약 클리포드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더라면 그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일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로시라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녀는 낯선 도전에 대해 나는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로시는 65세에 은퇴하며 쉼없는 여유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일상은 점점 단조로워졌습니다.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책만 읽으며 자신의 편안함을 넘어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78세가 된 지금 그녀는 기회를 놓친 지금쯤 자신의 열정과 목적의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를 도전하고 창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날들은 아직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계속 성장하려는 선택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늦기 전에 피해야 할 5가지 비싼 실수들.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몇 년 뒤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결실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수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자유를 가로막을까요? 지금부터 인생에 지금쯤 자신의 열정과 목적의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를 보전하고 창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날들은 아직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계속 성장하려는 선택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열어라. 늦기 전에 피해야 할 5가지 비싼 실수들.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몇 년 뒤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결정들이 결실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수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자유를 가로막을까요? 지금부터 인생의 질을 낮추는 5가지 치명적인 오류와 이를 피하는 방법들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1. 은퇴 준비 소홀히 하기. 미래에 나가 간절히 부탁한다. 55세 때까지 은퇴 자금을 미뤄왔던 마리아, 65세는 지금 여행을 꿈꾸며 예산을 맞추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차근차근 준비할 거야 라는 생각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30대에 시작하지 않고 40대에 은퇴 계획을 세우게 되면 매달 필요한 저축액은 무려 3배가 됩니다.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 복리의 마법. 월 20만 원을 8% 수익률로 30세부터 65세까지 적립하면 약 3천만 원이 됩니다. 반면 40세에 시작하면 1,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금 혜택 받기. 로스, IRA, 나 401k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액이라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미래 자신에게 선물 같은 행동입니다. 실수 2. 원한을 놓지 않기.
스스로 마시는 독약. 헬렌이라는 여성은 아들과 30년간 사이가 멀어져 지냈습니다. 후회는 컸고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한을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0% 이상 증가하고 고혈압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면 용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편지 쓰기. 종이에 속 시원히 글을 쓰고 나서 태워버리는 의식은 감정의 해방을 생진합니다. 기억할 점. 어떻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감정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더 가볍게 살아가세요. 이서 과거에 머무르기. 클리포드는 언제나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좋은 옛날을 추억하며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노화 연구 저널 Journal of Aging Studies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인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높았습니다. 현재로 다시 태어나는 법, 기술 배우기,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대화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시도해보세요. 가상 독서 모임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코딩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새로운 취미는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기억은 간직하되 과거에 얽매이지 말 것. 좋은 추억은 마음속에 담아두되 그곳에 발을 붙이고 살지는 마세요. 클리포드의 교훈. 적응하지 않으면 멈춰설 뿐입니다.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당신이 멈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 하나. 65세 이후 성장을 멈추기. 도로시의 각성. 도로시는 은퇴 후 일상이 반복되는 삶에 갇혀 있었습니다. 취미도 없었고 배움도 멈췄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이어가는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가 32% 늦어집니다. 다시 타오르는 불꽃 만들기. 피아노, 회화, 도예 등 창조적인 활동은 생명력과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대학 강의 듣기. 많은 대학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노년층을 위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온리 친기욕. 무해 영상을 붓는다. 창업 멘토링, 자연 탐방 리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로시의 후회. 내가 매일을 새하얀 캔버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난 책이 아니라 계속 써내려가는 일기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과소평가. 코딩 워크숍에 등록해보기. 삶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더라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코딩 워크숍에 등록해보기. 삶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더라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멋진 순간들은 이미 떠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쉬운 요새세인 도로시는 마음 깊투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아쉬움을 느낀다. 그녀는 이제 성장이 젊은 세대만의 특권이 아니며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취미나 우정, 도전을 피하면서 그녀는 삶이 가진 다채로운 색채를 놓쳐버렸다. 언어 하나를 배우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춤 동작 하나를 익히는 일은 단순한 기술 습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의 두뇌를 날카롭게 하고 정신을 깨우치며 하루하루의 목적의식을 불어넣는다.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은 인지능력의 퇴화를 늦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만약 도로시가 낯선 것들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더 풍부한 경험을 쌓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나이 든 후에도 시도해보자. 또는 당신을 약간 긴장시키는 초청에 네라고 대답해보자.
이런 선택들이 노년기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서의 후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편안함은 포근하지만 동시에 갇힌 느낌을 준다는 것을. 작은 변화라도 용감하게 나서면 삶의 또 다른 장이 열린다. 세상은 당신의 가능성의 경계를 다시금 정의해줄 수많은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두려움이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75세인 에디슨은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몸이 반항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관절염이 그녀의 관절을 괴롭혔지만 그녀는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독립성은 고립과 같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보기용 가방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다. 통증과 함께 자존심도 무너졌다. 그녀는 결국 깨달았다. 시도해보자. 또는 당신을 약간 긴장시키는 초청에 네라고 대답해보자. 이런 선택들이 노년기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서의 후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편안함은 포근하지만 동시에 갇힌 느낌을 준다는 것을. 작은 변화라도 용감하게 나서면 삶의 또 다른 장이 열린다. 세상은 당신의 가능성의 경계를 다시금 정의해줄 수많은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두려움이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75세인 에디슨은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몸이 반항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관절염이 그녀의 관절을 괴롭혔지만 그녀는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독립성은 고립과 같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보기용 가방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다. 통증과 함께 자존심도 무너졌다. 그녀는 결국 깨달았다. 자존심은 현실적인 판단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한 전략이다. 이웃의 손길이나 전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에디슨은 부상 이후 뼈저리게 느꼈다. 고집스러움은 지키는 것보다 빼앗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것이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점이다. 도움을 구하는 일은 건강을 보호하고 고립을 방지하며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열쇠이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먼저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미래의 너 자신이 이를 감사히 여길 것이다. 도로시, 아서, 그리고 에디스의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된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나이 먹는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성장을 받아들이고 신중한 위험을 감수하며 때로는 의지할 사람을 찾는 것이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날의 시간은 마치 하얀 캔버스와 같다. 그것을 어떤 색으로 물들일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용기 있게 그림을 그리자. 충만하게 살자. 현명하게 선택하자. 왜냐하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들은 종종 편안함을 벗어난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개척하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마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마음가짐과 각오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국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두려움에 발목 잡혀 머뭇거리는 사이 기회는 스쳐 지나갈 수 있다. 실패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실패야말로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삶은 짧고 시간은 흐르며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동안 진짜 나 자신을 잃을 수도 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라. 당신의 미래는 오직 당신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다. 성장, 모험,
회복 탄력성을 향한 삶, 살아온 이야기에서 배우는 교훈, 실수 7,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법. 도로시 1세세는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껴왔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는 조용한 공허함을 느낀다. 그때 만약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유화를 배웠더라면, 독서 모임에 참여했더라면, 혹은 드디어 프랑스어를 익혔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그녀는 과연 편안함이 그녀의 삶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성장은 정년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노년층은 인지 능력이 더 날카롭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치매 위험이 무려 30% 낮다고 한다. 학습은 단순히 기술 습득을 넘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예컨대 도로시가 꿈꿔왔던 태국 요리 만들기. 만약 그녀가 실제로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다면 뜨거운 커리 향기를 함께 느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을 것이다. 혹은 음식 블로그를 시작하며 자신만의 열정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간단하다. 호기심은 정체의 해독제이며 삶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라는 점이다. 코딩, 원예, 역사 팟캐스트,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영향을 주는 활동은 결국 당신의 정신을 젊게 유지하게 할 것이다. 신경과학자 라라 보이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뇌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도로시의 다음 장 역시 여전히 단짝일 수 있다. 단지 그녀가 도전을 감행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실수 하나, 두려움의 모험을 내주는 것. 80세의 아서는 안전한 삶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안전이 때론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결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을 트레킹하지 않았고 리오 카니발에서 춤추지도 않았으며 항해법을 배우지도 못했다. 그의 언젠가 리스트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지금은 그럴 수도 있었는데라는 후회가 마음속을 맴돈다. 모험은 결코 젊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연구에 따르면 낯선 경험을 포용하는 고령층은 삶의 질과 회복 탄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서가 이루지 못한 스카이다이빙이나 사파리 여행은 이미 현실적으로 멀지 않을 수 있으나 모험의 의미는 반드시 그런 극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해외 봉사활동, 도자기 강좌 수강 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작은 마을로의 로드트립도 충분히 모험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성장은 언제나 편안함의 경계 너머에서 이루어진다. 작가 그레첸 루비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는 길지만 세월은 짧다. 아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언젠가가 절대가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움직이라고 말이다. 실수 9. 자존심이 지원 요청을 방해하는 것. 에디스 75세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부해왔다. 그러나 관절염으로 인해 장바구니조차 운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그녀의 고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한 번의 허리 부상 이후 그녀는 몸이 굳어졌고 삶의 범위마저 좁아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노년층이 겪는 묵직한 현실을 대변한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노인 3명 중 1명이 낙상사고를 겪으며 대부분은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한다. 진정한 독립이란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한다. 에디스의 부상은 초기에 도움을 받았다면 단순한 회복 과정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 이웃의 도움으로 장을 볼 수도 있었고 청소 서비스를 이용해 신체적 활동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현명함의 표현이다. 공동체는 상호 의존 속에서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된다. 일본의 이키가이 철학을 보면
삶의 목적은 연결 속에서 찾는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삶에 포함시키는 순간 에디슨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활기차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만의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설계도, 끊임없이 배우기, 글쓰기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대학 강의를 방팅하거나 듀오링고 같은 언어학습 앱을 활용해보자. 평생 학습은 당신의 사고를 날카롭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둘 것이다. 안전한 모험, 즐기기, 스카이다이빙 대신 카야킹이나 사진 산책, 지역 문화 축제에 참여해보자. 모험은 반드시 극적인 스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이다. 지원 네트워크 구축하기, 쥐수리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시니어 센터에 등록하거나 가족과 주간 정기 통화를 계획해보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시킨다. 마지막 생각,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진화이다. 도로시, 아서, 에디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만족스러운 삶은 성장, 용기,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피어난다는 점이다. 시인 메리 올리버는 물었다. 당신은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하고 야생적인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다. 실수 10. 무시당한 정신건강. 조용한 파괴자 프랭크라는 80세 남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도망치듯 피하려 애썼습니다. 수년간 불안과 우울증과 씨름했지만 그는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과도기일 뿐이라고 스스로 납득하려 했습니다. 나 혼자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당신이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랭크가 방치했던 고민들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했던 불안감은 어느새 가라앉히기 어려운 공포로 변했고, 시작은 조용한 속삭임에 불과했던 우울증은 이제 삶 자체를 삼켜버리는 듯한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장을 보거나 한순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랭크는 자신이 만들어낸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았더라면, 무게가 가벼웠을 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립니다. 정신건강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지로 극복하거나 소원처럼 사라지길 바랄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된 채 두면 불안이나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고 깊어집니다. 이는 삶을 온전히 살고 기쁨을 누리는 능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왜 지금이라도 정신건강이 중요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을 돌보는 일은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쁜 정신건강은 에너지를 앗아가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령층일수록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곤 합니다. 견뎌내야 한다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있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도움은 언제든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지원을 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만약 프랭크가 좀 더 일찍 주변에 손을 내밀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처럼 갇힌 느낌이 아니라 위로와 해결책,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까지도 다시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행동하라. 프랭크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서적 건강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충축에서 관심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수록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 꽃과 나무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늦은 나이에도 아름답고 건강한 점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자존심, 두려움 혹은 사회적 낙인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리를 다쳤거나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처럼 정신 건강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단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과 목적감, 만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최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본 노후를 망칠 수 있는 9가지 실수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신체 건강을 돌보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든 감정적인 웰빙을 지키든 오늘의 선택들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프랭크의 이야기를 계기로 삼아 정신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위해 직접 나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회한과 후회가 아닌 성찰과 성장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어떤 실수를 피할 것인가요? 지금까지 노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9가지 함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신건강을 무시하는 것부터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까지 이런 실수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래 댓글에 숫자 9 또는 0을 입력해 자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실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프랭크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인가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여정을 함께 이어갑시다. 건강하고 기쁨 가득한 노후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들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에게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랭크라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폭풍우를 몸에 지고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불안과 우울증과 씨름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그는 자신의 감정들을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힘든 상황을 홀로 견뎌내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커지는 그림자였고 어느새 그의 삶 전체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엔 가끔 느껴지는 불편함 정도로 시작된 것이 점점 무거워지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존재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던 일들, 가까운 가게까지 걸어가는 것,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이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과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조용히 멀어져 갔고 그의 마음속 소음만이 점점 더 요란해졌습니다. 프랭크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인 기분이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은 이미 훨씬 가파르고 험난해져 있었습니다. 프랭크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거나 피로해질 때 돌보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안, 우울, 외로움,
이것들은 약함의 표시도 아니며 혼자 참고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경고 신호이며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에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그런 신호를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는 깊어지고 삶의 여러 영역을 엉켜매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프랭크가 더 일찍 손을 내밀었다면 어땠을까요? 치료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요. 그의 여정은 지금보다 훨씬 덜 고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후회가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정신 건강은 육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며 똑같은 관심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솔직히 털어놓든 전문가와 상담하든 혹은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 같은 실천을 하든 조기에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신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돌아보세요. 혹시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있나요? 스스로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불편하거나 두렵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선택을 넘어 미래의 날들의 기쁨과 연결, 그리고 목적감을 가득 채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트랭크의 경험을 경계심을 주는 이야기로만 남기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이야기로 만들어 갑시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공명했나요? 혹시 당신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 순간이 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데에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중요하고 회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삶은 때때로 부드럽게, 때로는 가슴 저미는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은 파문처럼 널리 퍼져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실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발걸음을 바르게 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정신건강을 등한시하는 일 등등. 이러한 실수들은 처음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수년에 걸쳐 깊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열정을 되찾으며 활동적으로 살아가고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돌볼 수 있습니다. 노화란 쇠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배우고 적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번영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그것을 만들어갈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프랭크의 조용한 싸움, 마거릿이 재발견한 우정, 제임스가 되찾은 삶의 목적. 이 모든 이야기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크게 다가왔나요? 또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9 또는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다면 잠시 멈추어 당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디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와 관심,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음 만남이 있을 때까지 한 걸음씩이라도 진심 어린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실수 9. 정신 건강을 무시하는 것. 조용한 파괴자 프랭크라는 80세 남자를 소개합니다. 인생의 감정적 폭풍우를 견디어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버텨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스스로에게 이건 단지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고 설득하곤 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그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가족들에게 귀찮게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들을 깊숙이 묻어두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하루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 감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랭크의 정신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엔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불안이었던 것이 나날이 커져 통제할 수 없는 공포로 변했고 가끔 찾아오던 슬픔은 끝없이 이어지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일상적인 활동들조차 넘어서기 어려운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보기조차 너무 피로하게 느껴졌고 친구를 방문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이제 프랭크는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디려 못했던 생각들 속에 갇힌 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도움을 구했더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종을 울립니다. 치유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상처가 깊어지고 복잡해져 해결이 어렵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불안, 우울, 그리고 다른 감정적 고통들은 약함의 표적이 아니라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진짜 질병입니다. 가슴 통증이나 골절된 뼈를 방치하지 않듯이 정신 건강을 소홀히 다루는 것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용기의 표현입니다. 상담사와 대화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히 털어놓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 등 주변과 연결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프랭크는 조금 더 일찍 자신의 고통을 직면했다면 오랜 괴로움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도록 자신을 막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녕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단지 행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삶의 도전들에 맞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다만 늦어지는 것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마지막 생각들,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는 9가지 실수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런 9가지 실수들은 당치할 경우 우리의 황금 같은 노후를 조용히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정신 건강을 무시하는 일 등은 누구나 범하기 쉬운 실수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어느 시점에 있든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밝은 내일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세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세요. 호기심을 잃지 말고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당신의 노후는 예방할 수 있는 고통들과의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회복력과 지혜, 기쁨을 기념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와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 인생의 이 마지막 장 역시 이전의 모든 순간만큼 충만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요? 위의 9가지 중 어떤 실수가 가장 마음에 와닿나요? 댓글로 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혹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 0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조용한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미래의 당신이 이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계시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해들은 아직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들을 맞이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거요. 자신만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하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라. 세상은 늘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자신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성공은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삶에 임하는지에서부터 결정된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며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내면의 강인함이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아무리 멋진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공상에 머물 뿐이다. 오늘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지금 이 순간 작은 시작이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으며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누구나 실수를 두려워하고 혹 평을 받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이루어진다. 도전은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할 때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다.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추며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